공동주택을 관리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주택관리사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주택관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부임하냐에 따라서 그 단지가 평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물론 이런 법칙은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그 단지 안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입주민들이 계시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주택관리사들이 많은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단지를 평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단지를 평안하게 하려면 우선은 제가 그 아파트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 정보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도 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 지침도 있고 그리고 관리 규약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규약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문 조항까지도 거의 외우고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시로 적용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 나의 상식선에서 이것을 접하게 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리 규약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아침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조회를 하거든요. 그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관리사무소 직원이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관리 규약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청소하는 요원들이라든지 또는 경비원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요구는 하지는 않지만 안에서 그래도 같이 근무하신 분들은 관리 규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매일 시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리 규약을 잘 숙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간이 사실 조금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공부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택관리사 협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화면을 보니까 아까 우리 서금석 시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바람직스럽고 역동적인 모습이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면 우리 협회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리계약 준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거나 조문 정리가 된 내용은 이 자석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제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도로명 주소로 표기를 하라. 예전에는 이 말이 새 주소로 표기를 하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새 주소란 표현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도로명 주소로 표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리 규약을 개정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광주광역시 무슨 구 무슨 로 무슨 아파트 이것만 넣으면 되고 이것은 없애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쪽에 보시면은 지금 재정 개정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 아파트의 역사를 이렇게 쭉 써서 후임자들이 그것을 조금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도로명 주소로 표기를 하라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그냥 이 내용을 우측에다가 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 그래서 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세대의 주택당 하나의 피선거권이 부여가 되며 사용자의 경우에 법 제14조 3항 및 제7항에 따른다. 아시다시피 소유자인 동별대표자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는 사용자도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조에 있는 공동주택 내의 괴롭힘의 금지예요. 거기 보시면 기존에 공동주택 관리 기구의 구성원, 가로 열고 근로자, 그래서 그 구성원에 대한 설명을 근로자라고만 했는데 이 근로자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것이죠. 그래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 이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표현을 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16조 2항은 조금 다툼이 많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뭐냐면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할 때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여기에서 이제 특별 승계인 뭐 경락을 이야기하겠죠. 포함하며 특별 승계인의 경우에는 공용 관리비에 한해 승계하며 사용료는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아 결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었었냐면, 자, 경매가 되면 관리 주체에서 너무나 당연시하게 공용 부분 관리비만 받으려고 하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냥 결선 처리를 너무 의무화한다. 이런 이의제기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어는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안 쓴 부분에 대해서 경락자가 그 부분을 낼 수도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로 같이 충돌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특별승계원의 경우에는 공용관리비에 한해 승계하고 사용료는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아 결선 처리할 수 있다. 보면 좌우 내용이 비슷합니다. 즉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료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예, 하나 더 넘겨주시죠. 더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는데요. 이걸로는 넘어갑니까? 좀 더 많이 넘어와 버렸는데. 장비를 좀 좋은 걸로 사주시죠. 네. 제가 교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 보면 30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페이지 보시죠. 29페이지. 아니 29페이지보다 더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28페이지 죄송합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매월 며칠부터 다음 연도 매월 며칠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2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동별대표자 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임기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그때마다 관리규약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바꿨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해의 선출 공고에도 이 내용을 선출 공고하고 가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선출 공고가 2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한 번 하고 올해 4월 달에 한 번 해가지고 선출 공고 2번 했으니까 이번에 3회째에서 중임한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2번은 2개월 이내에 이렇게 한 경우에만 2번 한 것으로 쳐준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임한 사람이 3번째 공고에서 나왔어요. 3번째 공고에서 나왔는데, 그때 3회차 공고 때 중임을 안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경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임한 사람은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 아무런 절차 없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2분의 1 이상 그랬는데 그건 맨 처음에 입법에서 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쳐졌죠. 과반수로. 그래서 그게 바뀌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회 선출이 2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는 500세대 이상은 직선제로, 500세대 미만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은 원칙적으로 전부 직선제로 해라. 다만 관리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 500세대 미만에서는 간선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진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32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자, 32페이지에 보면 사망 이래가지고 회장감사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 및 회의는 제38조 3호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이러한 과목 및 남목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 회의의 소집과 주제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빨라요. 거기에 따른 조문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복된 것은 삭제가 된 것이고 그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이제 6항에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500세대 미만 즉 입주자 대표에서 선출한 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제로 선출한 임원이 있어서 서로의 해임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직선제로 하기 때문에 직선제로 뽑은 회장은 직선제로 해임을 해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구 정리사항은 쭉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5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사망 그렇게 돼 있어요. 보궐선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사망이니까 제1항 및 제2항에는 뭐가 나왔어요? 1항에는 동별대표자가 나와 있고 2항에는 임원이 나와 있어요. 즉 그런데 이 2항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 동별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동별대표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에서는 제1항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임원이 실제로 지금 결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들어가지고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버티는 사례가 몇 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잘못돼서 지금 수정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 개정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넘기시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동별대표자의 선출 공고가 나오죠. 그래서 선출 공고문을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뭐 어디다 할 거냐? 관리소에다 조그맣게 붙여놓은 것도 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좋지 않는 사례인데 그런 사례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가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라고 공고의 장소를 명기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3개월 이내에 그 반명합판 사진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그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6개월 이내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임장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의 사용자가 포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보시면 37페이지에 사망이 나와 있죠. 그래서 0제12조 2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이 조항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0제12조 2항 제2호를 삭제를 한 것입니다. 서로 맞지를 않아 가지고 23조는 조항만 조정을 한 것이고요. 다음 38페이지에 보시면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 1회로 한다가 기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 단체에서는 끊임없이 매월 1회로 하자. 그것을 벌써 제가 한 7, 8년 여기에 관여를 했었는데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그 아파트에서 매월 회의를 하는 아파트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월 하든지 매 분기로 하든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돼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제 25조 2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넘어가진 않는데요. 넘어갔습니까? 한 장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5항이 선거관리위원장이 거리된 경우는 30일 이내 재선출을 해서 입자대기 그 안 40조 2항하고 중복돼서 이 내용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항 찾아보시면 그 내용은 맞게끔 돼 있고요.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어저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실제로 대표회의 석상에서 브리핑한 시간이 한 15분 정도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같은 내용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저 혼자서 다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나고 제가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설명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많지 않다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37조 5항은 그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할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원을 해촉할 때 입재위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 5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에 전원 해촉 사유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전체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촉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명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할 때도 그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소명 자료를 내고 그것을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39조는 법 제22조가 2항이 생기면서 1항과 2항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1항을 이렇게 따로 나눈 것이죠. 예, 너무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이 전으로 안 갑니까? 포인트를 보여주지 말아주세요. 네. 27조입니까? 한 내려 다음으로 가보시게요. 이게 헷갈리네. 이것은 17조와 17호하고 18호는 신설된 것이죠. 그래서 입주자대표의 의결사항 중에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이나 관리 규약에서 입대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이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안 되네요. 이거 안 돼요. 그냥 이거 보고 할게요. 자, 41페이지 가겠습니다. 41페이지 제30조 회의록 보시면요. 기존에는 회장은 그랬어요. 여기에 회장은 이라고 원래 표기를 해놓은 이유는 뭐였냐면 당시에도 법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랬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렇게 놔두면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할 사람을 지명을 한 건데 이번에 법령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게 맞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밑에 41페이지 하단에 보면 5항이 신설됐죠. 이것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이죠. 27조 4항이. 그래서 검수 7일 이전에 관리 주체로 하여금 공고토록 하고 검수 인원을 신청자 순으로 몇 명 이내로 제한해서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대가 상당히 많은데도 저희는 한 3명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조가 있죠. 42페이지에 보시면 35조. 35조에서 하나 주의해야 하실 것은 그 선거관리위원을 뭐 500세대 미만은 3명에서 5명, 500세대 이상은 5명에서 9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5명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문구는 좀 지워주세요. 애매하게 우리는 지금 5명인데 심지어는 관리 규약에 3명에서 5명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뽑힌 수가 정족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 규약을 조금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개정된 부분은 정원을 초과해 모집된 경우에는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는데 이것이 원래도 있었어요.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최초로 지원한 사람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한 문구로 해서 신규로 지원한 사람을 우선하고 나머지는 공개 추첨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5명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끝났는데 2기를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이 5명 전원이 다 다시 연임 지원을 했다고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이 5명 더 들어와서 10명이 경선되게 되면 이 5명은 전부 내려놔야 되고 나머지 신규로 지원하는 사람 5명이 다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2명만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제 43페이지 5항에 보시면은 입대위 회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해촉도로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은 40조 2항하고 중복되어서 삭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36조의 선관위 임기도 마찬가지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몇 일까지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으로 이렇게 규정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조는 아까 그 설명한 내용으로 가고요. 3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은 그 사항이 신설이 됐죠. 그럼 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이 된 내용인데요. 입주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뭐 오이통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전자적 방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사항에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회의 개최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식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 식대는 2만 원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식대가 15,000원이어서 이번에 그 형평성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대위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식사 자리에 참여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나 또는 그 경비원들이 선거에 그 이렇게 인력에 사용됐을 경우에 똑같이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 그 밑에는 이제 조항, 조문을 조금씩 개정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공사 용역사업자하고 주택관리업자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가지고 다소 오해하기 쉬운 것들을 한쪽으로 다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를 해서 정리해 낸 내용들이고요.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할 부분이 그 48페이지에 있는 48조예요. 개정안 47조죠. 거기 6항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실제로 논란도 많이 됐었고, 거기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과 4대 보험의 실비 정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지금 관리 주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라든지 연차수당, 4대 보험의 실비정산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사적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알아서 하되 그 내용을 계약서 자체에다 명시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명시를 안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규약 위반이 되는 것이죠.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뭐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 6대4로 해라 7대3으로 해라 10대0으로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명시를 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것은 법령에 있는 것을 뭐 옮겨놓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조의 51페이지, 그 50조의 2 보면 51조의 2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기존 사업자는 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사업수행 실적 보고서를 원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90일이 사실 기간이 너무 멀어서 이걸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게 사실 뭐 90일인데 80일 전이나 60일 전에 했다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뭐가 어렵습니까? 실제로 아무 일 없어가지고 누가 시비를 안 걸었을 때는 괜찮은데, 얘가 뭘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 왔었을 때는 90일이 80일이 되고 60일이 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아서 90일을 60일 전까지로 바꿔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4페이지 보시면 원래는 이제 경비원은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경비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래가지고 그 4개 호를 넣어놨죠. 보시면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치함 투입, 주차 관리 및 택배 물품 보관, 가로 열고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 범위 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애우다시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비원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관리소장을 오래 하게 되면 마치 이 아파트를 내 것 같이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쁜 마음 아니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시가 경비원들한테 내려갈 때 이런 범위를 넘어선 지시가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경비원 중에서 다 이렇게 서로서로 조차하시는 분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법령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따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명기해 놓으시고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런 데 위반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관리 주체는 파랑이죠. 관리 주체는 몇 천만 원 이상 공사 추진 시 몇 개월 이전에 공사 기간, 공사 내용 등 공사 추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까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짜리 이상은 뭐 대부분 다 이거 없어도 많이들 공개를 잘하는 아파트에서는 공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도 흐름이 있어서 공개를 잘 안 하는 아파트는 상당 기간 동안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보시면은 뭐 애완용을 반려용으로만 바꿔놨죠. 용어만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뱀이나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를 그냥 기르는 행위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8조의 5항에 보면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서 2차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만 했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뺐어요. 거기서 실제로 그 일을 하기까지가 너무 이제 벅차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로 제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을 좀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터득한 것이 하나 있는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건수가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벽식 구조지 않습니까?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명심을 해야 되는데, 입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집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바로 윗집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윗집을 지목을 해가지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했어요. 대각선 다 와가지고. 근데 그 위층에 사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아래층에서 계속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자기 집 내부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2차 회의를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랫집에 층간소음관리 일지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줬어요. 그분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줬어. 그랬더니 그 시간대 자기 집에 CCTV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 아파트에 와서 틀었어요. 자, 소음은 당신은 발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래층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층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시간 똑같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외로도 몇 개 들어왔는데 저희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원칙을 하나 제가 세워놨어요. 그건 뭐냐면 아래층에서 아무리 많이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열려면 윗집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같이 참석한다는. 근데 윗집에서 나는 못 가겠다. 그렇게 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거죠. 개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는 윗집에서 동의를 해주면 그때 같이 한다 하는 내용으로 바꾸고, 실제로 아랫집에다가는 그렇게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소음이 난다는 시간에 뭐 어느 시간대가 됐든 밤 10시 이전만 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라. 그럼 우리가 직접 가보겠다. 대신 관리사무소장은 퇴근했으니까 나는 못 간다. 내가 그런 일로 인해서 집에서부터 뛰어갈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가버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미 층간소음 상태는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층간소음위원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이 되시는 위원분들이 무조건 2분 이상만 되면 그 집을 가보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2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역시 1시간 동안 있었는데 층간소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귀찮기는 많이 귀찮고 비용도 소모가 되기는 한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층간소음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57페이지에 있는 제60조의 2는 최근에 월패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하단에 장기 수선 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이 부분은 예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가로 열고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그러니까 둘 다 해라 그 말이잖아요. A and B.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공고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8페이지에 그 67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별첨 7회 회계 처리 기준 별지 제6호 서식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별지 15호 서식을 신설해서 추가해가지고 맞춰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그 산정 방법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돼가지고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아직도 그 예전에 제가 이혼할 때 장기수선 충당금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거의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이 약간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대충 해놓은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구청에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할 때 거의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계신 선배나 또 같은 기수의 우리 그 소장님들의 도움을 좀 얻어가지고 명쾌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잘하려다 보면은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큰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 2 전유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 3호에가 들어가 있죠. 지능형 홈레이크 설비 설치 기준 제3조 호가 빠졌네요. 제3조 제2호 남옥의 그 세대 단말기. 세대 단말기가 뭐예요? 그 세대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조절기, 컨트롤러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들이 거기까지는 전유 부분에 넣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범위는 준칙의 걸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표준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보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한계는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아파트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으면 이걸 전유 부분으로 할 것인가 공용 부분으로 할 것인가를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동별대표자 후보 등록 신청서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그 중간만큼 보시면 직장명이 있고 우측에가 이제 직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연락처로 바꾸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수원 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에서는 그 조항 관련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정을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있는 그 상단에 있죠. 별지 8호 서식이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 내역서 여기 나오네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은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의 표준 입찰 내역서인데 원래 되어 있었던 것은 이 5개 항목이었어요. 5개 항목이었는데 아까 그 제47조에서 그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미지급 그 퇴직금이라든지 뭐 연차수당, 4대 보험, 실비정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께도 위탁관리업자의 수입이 굉장히 급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단가 항목을 기존 5개에서 2개를 더 늘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제곱미터 단가를 쓰게 되면은 한 달에 위탁 수수료가 그만큼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다시 또 이것을 뭐 3개로 한다든지 4개로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축소를 해버리게 되면 위탁관리 수수료가 너무 줄어들게 되고 저는 그 시청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치우쳐 갖고 만들게 되면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도 땅을 파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쪽에 균형이 맞게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이해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지 제 11호 서식이죠. 그 62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지 제 11호 서식에 보면은 건수가 바뀐 거예요. 관리 실적에서. 관리 실적에서 보시면, 이것이 원래는 이제 여기는 지금 1, 2, 3, 4, 5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10건 이상이 이제 최고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업자 선정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5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5건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도 그 시청에서 그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우수 몇 프로, 양호 몇 프로, 보통 몇 프로, 미음 몇 프로, 부족 몇 프로. 근데 여기에다 프로테이지를 넣어놓게 되게 되면 5개 업체만 들어오게 되면 큰 문제는 없겠죠. 아니면 10개 업체로 들어오든지. 그런데 6개 업체나 7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정말 점수 매길 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프로테이지를 그래서 없앤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그 프로테이지가 있는 에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가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좋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표가 3개 있지만 다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행 실적평가 집계표도 저 위에 51조 2 관련 이것만 바뀐 겁니다. 근데 이 관리 규약을 제때 개정을 안 하게 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개정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주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헷갈립니다. 근데 나는 그 충실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이걸 했다 하신 분들은 3단 비계표를 돌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각 아파트마다 이번 준칙에서 개정된 것만 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나무 걸 갖다가 이렇게 참조하시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심지어 이런 거 이렇게 하실 때 어떤 분들 보시면 밑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뭐 샛별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 거 안 고치고 올려놨다가 나중에 조금 얼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걸 갖다 쓰실 때는 상당히 주의 깊게 보시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은 5명 이상이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로 한다. 근데 입주자 대표가 10명 이상이니까 항상 충분하다. 이런 아파트도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뭐 4명, 5명으로 구성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4명만 나왔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1명을 추가해서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수원 충당금 사용 계획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 있는 이렇게 조문만 지금 바뀐 것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밑에 거 쓰실 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 땡땡땡 되어 있는 데는 뭘 써야 될까요? 예, 이름, 성명을 쓰는 거잖아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는 뭐예요? 서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 서명을 받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기호인 사인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 석자를 정자로 쓰는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다르게 하시는 분한테는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라고. 나중에 가면은요, 지금은 알아요. 어떤 분이 하셨는지. 그분도 여기서 하시고 괜찮아요. 근데 우리 서류가 5년,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거는 거의 영구적으로 가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름 석자를 이렇게 쓰시도록. 그리고 서명을 자주 하시는 회장님이나 감사님 등은 반드시 이름 석자를 이렇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서명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름 석자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나중에는 그 서명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름 석자를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그냥 도장을 갖다 찍어 놓으시든지.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도 반드시 이름 석자를 꼭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지 15호 서식이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잡수익 수납 현황 및 사용 내용.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게시판에 공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별첨 1이 하나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별첨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위탁 관리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계약의 특수 조건을 하나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 보험료, 가로 열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지급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정산하여 갑에 반환하여야 한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뭔가를 좀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가 되었는가 보다. 그래서 상대가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정산해야 할 것은 정산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무조건 싸게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 대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부분은 또 일반관리비나 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기분이 좋아서 그분들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위탁관리 쪽도 어떤 위탁관리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탁관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관리하고 비슷하게 이어져 가는 형태는 이제 조금은 중지를 하고, 위탁관리 본사에서 뭔가 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전폭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체제로 정말 우리가 그 책에서 배웠던 위탁관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탁관리 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별첨 7이 하나 있죠. 딱 딸랑 한 문장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법문 중에 제8장 예산을 제8장 행정사항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페이지 수는 저희 것도 만들어 놓으니까 이 표들이 있어서 서식이 있어 가지고 한 30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3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요. 이거 개정안을 인쇄를 해 가지고 수천 세대 되는데 거기에다 나눠주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나눠 드렸거든요.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조금 적어서 나눠 드렸고, 근데 나눠 드리고 또다시 끝나고 나면은 관리 규약을 인쇄를 해서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뭐 하여튼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액을. 그래서 그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개정안 의결하실 때 저희는 그런 내용을 같이 물어봤어요. 자, 인쇄 2번 다 해서 FM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 끝나고 나서 원본 관리 규약을 인쇄를 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30페이지 되는 개정안을 줄 것이냐. 물론 당연히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띄워놓겠다. 원칙은 무엇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했더니 결론은 하나도 안 주기는 뭐하고 30페이지 되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개정안 부분만이라도 인쇄를 해놓고,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관리소에 오시면 본인에게 뭐 복사비를 약간 받고 인쇄를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방식.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또 거기서 참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지 내에서 분쟁이 그 예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그 서금석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협회는 이익단체잖아요. 그래서 이익단체, 우리 협회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협회를 도와야 되는데 협회를 돕는 방법 중에 이 권익보호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뛸 때 같이 이번처럼 나가가지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이니 이런 것을 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고 협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각자가 정말 프로처럼 자기의 실력을 잘 배양을 해가지고 어느 주택관리사, 그래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의 소속 회원들이 관리를 하면 믿을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우리 협회는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해주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열기가 가득해서 정말 진정한 프로로서 거듭나는 우리 광주시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